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00만여 명 중에서 4분의 1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서울 시민 35만 명이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살이가 많이 팍팍해서 그런 거겠죠.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예,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경기도 전체 인구가 1218만 1000여 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6만 4천여 명인데 약 4분의 1이 경기도민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로 이사 온 사람은 모두 65만 명,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람이 56만 8천여 명.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는 총 8만 3천여 명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경기도로 이사 온 사람들 중에 54.4%, 약 35만 4천여 명이 서울 시민에서 경기도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인천에서 이사 온 6만 5천 명, 충남에서 이사 온 3만 3천 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쉽게 말씀하면 100명 중 55명 정도가 서울 시민이었는데 경기도민으로 했다는 거고요. 또 경기도로 주소를 옮긴 사람들 중 64.1%, 2만 9천여 명은 김포시로, 그리고 2만 4천여 명은 수원시로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포 한강신도시, 그리고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경기도 전입이 크게 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부천, 안양, 성남시는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줄었고요. 부천에서는 김포로, 안양에서는 의왕이나 수원, 또 성남에서는 용인과 광주로 이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뭐 경기도 내부에서도 이사가 많이 있긴 했겠지만 예. 눈에 띄는 거는 서울 시민 35만 명이나 예. 정말 많은 인구가 경기도로 전입을 했다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좀 살펴볼까요? 예, 상식적으로 이제 경기도는 발표하기를 주거지를 옮기는 주요 요인, 주택과 직업, 가족과 교육 이렇게 꼽았습니다. 특히 네. 이동 인구 중에 20대와 30대가 약 60.3%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보낸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따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현재 2013년 자료는 아니고 한 2010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0년도 주거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한 3년이 지났지만 그다지 나름 유익하다. 그때와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당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도민 20.9%는 주택 마련, 18.8%는 더 나은 주택, 그리고 13.7% 비싼 집세, 서울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네. 줄어든 소득, 집주인 요구 등 비자발적 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10년이나 주택 문제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지역별 주거 만족도를 측정한 자료를 보면요. 서울은 백화점, 병원, 문화시설, 교육 등 이 서비스 시설 접근성을 비롯해 대중교통이나 출퇴근 시간대 등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 집 주변의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뭐 집 주변 청소나 쓰레기 상태 이런 만족도는 경기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살아가는데 서비스 시설은 서울이 좋았지만 그 주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서 경기도로 이사한다. 그런 대답이 많았고 이게 2010년 자료입니다. 2013년도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은 뭐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경기도로 이주하는 원인 중에 가장 먼저 꼽은 이 주택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서울은 전월세난이라고 해서 난리인데 이 서울의 전세살이에 대한 자료가 보도가 됐죠. 예,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699만 가구 전세 가격과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격 연소득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 아파트의 30평이요. 원래 30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99에서 132제곱미터 크기 아파트 평균 전세가 2008년에는요. 1억 4,675만 원으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 그때 2008년에 4,681만 원에 3.14배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전세가는 2억 1,650만 원, 작년 소득 5,500만 원에 3.94배로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연봉 5,500만 원을 받는 그 근로자라고 한다면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저축을 해야 그걸로 서울에서 겨우 전세살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이제 넓혀보면요. 4년치 월급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분석됐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10개월 이상 더 월급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전세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서울에서 전세살이 팍팍하니까 경기도는 더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네. 5년 정도를 꼬박 모아야, 한 예.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전세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힘이 빠집니다. 예. 비자발적 이주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몇 년이나 걸린다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도 증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 대비 수도권 99에서 132제곱미터 크기 아파트가의 전세가 소득 대비 예. 네. 소득 대비 이 아파트가 전세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거셌던 2008년에 3.14배 그리고 3년이 좀 그러니까 3.14배에 3년이 좀 넘게 월급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한 푼도 네. 안 쓰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저점으로 2009년에는 3.57배, 2010년 3.75배 거쳐서 2011년에는 3.99배 거의 4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시세자료상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쳤습니다. 작년 2012년 소득 상승폭이 조금 그 폭에 비해서 전세가 오르는 폭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3.86배로 낮아졌지만 올해 2013년 상반기만 해도 벌써 역대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반기 2달 사이에만 서울 전세 가격이 2% 이상 올랐습니다. 네. 아, 이거 못 살겠네요. 가을 전세난 심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난 될 거라고요.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6월 말 현재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배율 3.02배, 수도권은 3.7배였습니다. 네, 예. 참 팍팍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서울도 각 구별로 좀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뭐 강북과 강남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떨까요? 예,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보다 지역별 전세값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도시별로요. 그림 보시면 한번 이해됐습니다. 일단 각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5.2배, 예, 그리고 경기도 3.09배, 부산 2.8배인데요. 여전히 서울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봉 5,500만 원일 때 서울이 2억 8,716만 원 5년을 그대로 털어 넣어야 아파트 전세를 산다는 겁니다.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순인데요. 이렇게 높은 서울에서도 각 구별로는 또 이제 편차가 되게 큽니다. 네. 서초구 서울 평균의 2배가 가까운 9.02배, 강남 8.31배, 용산 7.24배, 송파 7.17배 순으로 높습니다. 네. 그나마 전세가가 싼 노원이 3.16배, 도봉이 3.17배. 여기도 여전히 3년 동안 월급을 털어 넣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월급쟁이 셀러리면 서초구에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째로 연봉을 털어 넣어야 된다는 그래야 전세를 겨우 장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담합니다. 예. 네, 그게 실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경기도나 외곽 쪽으로 자꾸만 예, 이제 그렇습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서울시 그 전세난 가운데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강북과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예. 지역부터 볼까요? 예, 서울 지역 그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 마침내 60%를 넘어섰는데요. KB 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서울, 강북, 광진 등 강북 지역 14개 이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60%를 넘은 곳입니다. 네. 이 강북 14개 지역은 뭐 다 아십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등 이제 위쪽 사실 이 강북 지역인데 이 강북 지역 60% 넘은 것이 사실은 2003년 6월에 60.4% 그랬으니까 10년 2개월 만에 기록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요즘 참 어렵다는 건데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2년 5월
이 72.1%를 정점으로 기록하고요. 당시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 그해부터 매매 가격 폭등세로 이어진 적이 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림 하나 좀 보시죠. 강북에서는 성북구가 65.8%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 서대문구가 62.8%, 도봉구 60.6%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뭐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강남구 11개군요. 아파트 전세가율이 56.6% 기록했는데 강남 52.1, 서초 54.6, 송파 54.8 등 그 강남구 50% 중반대를 기록했고 그나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악구가 63.1%로 가장 높았죠. 네. 용산구가 46.8%로 가장 낮은 한강 이남에서는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12년 만에 60% 넘었다고요. 말씀드릴 아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이런 말씀드리니까. 네.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12년 만에 6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발길을 옮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은 또 큰 폭으로 또 오르는 거죠. 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 가격에 차지한 비중이 60.57%.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선 거는요. 이번 2001년 말 62.99% 이후 처음인데요. 군포가 66%로 가장 높았고요. 수원 장안구 65.9%, 수원 영통구 64, 평택 64, 고양 덕양 63.4%로 대체적으로 6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강북으로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강북이 또 전세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빠져나간 수요가 경기도로 몰리고 경기도 전세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정부가 비록 828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적으로 하반기 전세물 매물을 이 시장에 공급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전세 가격은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큰일 났네요. 그 가계의 전월세 가격 부담 당분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내 집 마련은커녕 서울에서 지금 전세 살기도 힘든 때다 보니까 집 없는 서민들 고민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주제가 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35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이 서울 전세값 얘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이 혁신학교 부근 위장 전입이 심각하다고요. 예, 그 경기도 내 일부 혁신학교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몰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과밀학급 이미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네. 제도 장치가 없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6월 25일 도내 혁신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7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장 전입 여부 조사를 결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광명 A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573명 중 20명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살지 않은 걸로 확인됐고요. 성남의 B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77명 중 10명이 이에 해당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규모 단위로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을 하는 남양주시의 C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이 12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 무려 42명이 위장 전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교생 3명 중 1명이 의도적으로 위장 전입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거는 다른 지역 뭐 서울이나 다른 그 대도시 교육 환경이 그만큼 좀 비교적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학교 교육이 좋기도 한 거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도시나 다른 지역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맹모 삼천지교에 이사 온 겁니다. 아니 위장 전입을 한 거죠. 네. 조사를 실시한 7개 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입니다. 이 수치는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목표치가 25명이거든요. 이거 훌쩍 뛰어넘은 거고요. 일반 초등학교 평균인 27.2명보다 더 높은 결과죠. 저희 아이 학교도 24명이라고 하던데 일반 학교인데도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마련된 이 혁신학교의 일부 편법에 의해서 오히려 열악한 학습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도교육청이 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공고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위정 전입이 만약 드러났다. 가령 이제 뭐 강제 전학을 보낸다. 이런 이제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일부 학부모들의 편법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참 갑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너무 몰리니까 오히려 또 환경이 안 좋아지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타라 잡기 작년에 35만 명의 서울 시민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집값과 또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사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서울 대도시에 많이 몰려서 그 문제만은 아닌데, 지난 8.28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세 대란이 시작되었다. 이거 이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월세 대책, 전월세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보다는 이 매매 수요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론자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8.28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적어졌다,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 그 이유가 자발적으로 이사 가겠다, 이 이주가 아닌, 자발적 이주가 아닌, 정말 살기 힘들어서 전셋값이 비싸서, 예?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를 등지고 경기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솔직히 서울시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지금 있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서울시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물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기도로 이사 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현재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형편을 8.28 정책을 비롯해서 교육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공무원 나으리님들, 과연 이런 서민들의 형편을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세살이의 팍팍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을까요? 정책 만드는 양반들? 서민들이 이제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폭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당국자들, 이거 똑바로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에 맞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